반갑습니다. 이슈 한마당입니다. 오늘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했던 여자 의사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중인격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살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2010년 해이룽장성의 한 시골 여의사가 연쇄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그녀 뒤에 숨은 범죄 내용을 보면 약한 여자가 7년 동안 4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사에서 살인자로 변한 여의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수홍은 1970년 중국 해이룽장성의 작은 상간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큰딸로서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부모님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를 의과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졸업 후 병원에 근무하다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개인 병원을 개업합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환자가 많았습니다. 이때 수홍과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동창이었던 첫사랑 왕혜입니다. 왕혜는 능력도 돈도 없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와의 결혼이 비극의 시작이란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부모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첫사랑이라는 이유로 결혼한 그녀는 서로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연관계의 두 사람은 수홍과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으며 수홍의 능력과 돈 때문에 결혼했던 것입니다. 수홍은 남편의 진실을 알면서도 아기를 낳으면 남편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리고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혼도 문제가 없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홍은 또다시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통해 남편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결국 왕혜는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혼도 하지 않은 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수홍은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중에 동생들이 직장 문제로 아이들을 수홍에게 맡기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수홍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고향에서 개업한 병원은 수입은 좋았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농장을 임대하여 농사일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쁜 소식만 듣게 됩니다. 설날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온 여동생은 왕혜가 여자와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홍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지만 생과부가 되더라도 그들이 합법적인 부부와 자녀 출생 신고를 못하게 이혼을 거부하며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 부부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동생의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가정폭력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술에서 깨고 나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술을 마신 뒤에는 매번 난폭해지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수홍은 자신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지만 동생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혼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이혼을 선택한 동생에게 수홍의 집에서 아이들과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부는 변하지 않았으며 수홍의 집에 찾아와 아내가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고 자살한다며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들고 협박과 자해 소동을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수홍은 힘에 밀려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홍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생각하여 빈 병으로 제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제부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숨을 거두는 것을 본 수홍은 불안에 떨며 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이때 밖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상황을 보고 딸들과 손주들을 위해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모른 척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시신을 감싸 트랙터에 실은 뒤 경유한 통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아버지는 시신을 처리했다고 말하며 수홍에게 이 일은 없었던 일이고 아무도 오지 않은 것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수홍은 제부 가족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부가 보내는 것처럼 그의 가족들에게 거짓 문자를 보냈습니다. 1만 위안을 급히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면서 그의 가족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잘 아는 수홍은 서운한 감정을 표하면서 가족들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짓 문자를 보냅니다. 이후 제부의 가족들도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아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수홍의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수홍뿐이었습니다. 제부가 죽은 후 여동생은 아이들을 데리고 수홍의 집에 살게 되어 수홍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여동생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수홍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수홍은 제부의 사망으로 마음은 편치 않았으나 가족을 위해 힘든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수홍의 남동생이 아내와 자식들과 떨어져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의 아내는 두 아이를 돌보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두 아이를 부모에게 맡겼고 아내를 데리고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생은 남몰래 저축한 1만 위안을 그의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로 주었습니다. 이때 수홍은 자신의 자녀, 여동생의 아이, 남동생의 두 자녀, 부모님까지 생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 아내가 마을로 돌아와 1만 위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수홍은 남동생이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에게 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홍이 거절하자 며느리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시누이에게 돈에만 눈이 먼 올케를 보며 수홍은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쌓였습니다. 1만 위안을 받기 위해 말썽을 피우며 집까지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병원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환자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원 수입은 더욱 악화되었고 네 자녀의 양육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올케는 가족과 병원에 피해만 주고 수홍은 고민 끝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올케를 목을 조여 죽였습니다. 살인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불안한 수홍은 올케의 시신을 집 야채 창고에 묻고 배설물이나 쓰레기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못난 올케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소문을 내자 사람들은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홍의 조카가 중병에 걸려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의 상황을 보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2009년 수홍은 할 수 없이 마을의 류수윤을 찾아가 5천 위안을 빌렸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수홍은 연장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류수윤이 사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룻밤만 함께 있는다면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위협과 유인책을 썼지만 수홍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류수윤은 수홍을 강간했습니다. 수홍은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류수윤은 경찰에 신고되면 기껏해야 감옥에 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을에 소문이 퍼져 당신의 삶은 더 나쁘게 만들 것이며 집도 빼앗기게 되어 많은 아이들은 거리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잘 생각하라고 오히려 협박을 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이 류수윤과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비아냥의 틀에 갇힐 것입니다. 결국 수웅은 신고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류수윤의 위협 때문에 수웅은 그의 욕정에 여러 차례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수웅은 세상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빚을 갚은 수웅은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카의 병원비가 또 다시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류수윤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마을에서 좋은 평판을 얻은 류수윤의 동생 류수빈에게 1만 위안을 빌렸습니다. 그녀는 류수빈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더욱 지독한 악마의 소나기에 빠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기가 되자 류수빈은 계속해서 빚을 받으러 왔으며 두 형제가 함께 수웅을 희롱하며 성관계를 강요합니다. 나중에는 두 형제와 동시에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으며 임신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다시 전화하고 싶었으나 갑자기 류수빈은 나는 당신의 재부를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수웅은 충격에 빠졌고 알고 보니 수웅의 집에 재부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다시 집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수웅의 아버지가 의심스럽다는 말도 합니다. 수웅은 근거 없는 말이라고 말은 하지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두 악마의 더러운 욕정에 굴복합니다. 기고만장한 류 형제는 수웅을 농락하다가 이제는 어린 조카까지 넘보며 위협합니다. 수웅은 자신이 농락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조카까지 넘보는 악마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부양을 기대하고 있는 4명의 아이를 생각하며 이렇게 당할 수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련은 어느 한쪽이 사라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약한 여자인 그녀가 남자 2명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면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류수윤에게 침실에서 농락당한 수웅은 캡슐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영양제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수웅이 준비한 수면제를 먹고 잠에 빠졌을 때 증오심에 가득 찬 수웅은 목을 조여 죽였습니다. 수웅은 사건 현장을 처리하고 집에 있는 야채 저장고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4월 29일 류수빈도 욕정에 눈이 멀어 수웅의 속임수에 빠져 두생만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수웅은 류 형제의 휴대폰으로 그들의 가족에게 집에 없을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또한 두 형제는 아내가 없는 호라비들이라 가족들에게 거짓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 2건의 살인은 위조 문자로 수웅은 성공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수웅이 류수빈으로 변장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사건 해결의 돌파구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때 가족들은 류 형제가 전화가 되지 않는 것이 의심을 사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단서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을 조사한 경찰은 류 형제가 수웅의 집에 자주 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수웅을 도와주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류 형제의 문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오타 없이 보낸 것은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유일하게 수웅이었습니다. 또한 두 형제에게 수웅이 돈을 빌렸으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으로 확인되면서 수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수홍이 류 형제의 실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용의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행방을 알고 있는 내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19일 경찰은 수홍의 집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수홍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야채 저장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집에 야채 저장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북부 지방은 추운 날씨로 농촌의 모든 집은 마당에 채소 저장고를 만들고 겨울을 대비해 각종 야채를 저장하는 것이 모두의 생활 습관입니다. 수사관들은 수홍의 말에 더욱 의심을 하며 야채 저장고를 찾기 위해 수색했습니다. 그때 잡초더미 아래에서 야채 저장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관이 야채 저장고의 덮개를 열었을 때 악취가 너무 심해 몇 사람이 구토를 했습니다. 수홍의 야채 저장고는 쓰레기와 배설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갈고리로 야채 저장고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류 형제의 시체가 나타나고 시신 일구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수홍은 주요 증거에 부인하지 못하고 범행 전 과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수홍을 신문하고 구금한 경찰은 진술을 듣고 동정심이 가득했지만 법은 자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형을 선고하라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이들 걱정에 눈물을 흘리며 4명을 살해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희생하며 키웠던 4자녀, 특히 3명의 남동생과 여동생의 자녀들의 앞날에 수홍은 눈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아이들은 사건 이후 모두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이모, 고모라고 불렀던 여자가 그들의 부모를 살해한 것입니다. 악마와 천사의 이중 얼굴을 가진 수홍을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홍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2월 10일 42세 나이로 그녀의 비극적인 삶이 끝났습니다. 이 사건의 악역은 수홍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4명의 자녀를 위해 자신의 희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은 예측할 수 없지만 비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홍의 범죄는 내면의 분출을 복수의 근본 동기로 삼은 범죄 같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수홍은 남자를 미워하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수홍의 인생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